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곱의 법칙 배웠잖아. 맞죠?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하면은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음, 서로 다른 그거를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을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건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그거를 쓸 때 n, p, r 이렇게 쓴답니다. 오케이? 계산은 저렇게 된다는데,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자, 한번 봅시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했는 것처럼 전체가 얘들아 3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자. 맞죠? 전체 3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게 첫째 자리가 있고 둘째 자리가 있잖아. 맞나? 그러면 전체가 3명이니까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3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3가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자 첫 번째 자리에 1번 사람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인 거 자명한 거 맞습니까? 여기 2번 사람이 왔어. 그러면 여기 1번 아니면 3번인 거 자명한 거 맞습니까? 맞나? 하진이 대답해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적당한 곱셈식은 몇 곱하기 몇이야? 이게 고민할 거리야. 보이는 대로 대답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수영도에서 적당한 곱셈은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2죠. 3개씩 있었고 거기다가 가지가 2개씩이잖아. 맞나? 방금 어떻게 했어? 쌤 몇 피 몇 한 거야?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운 거지. 그랬더니 계산이 어떻게 됐어? 3 곱하기 2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해볼게. 4사람이 있고 그 중에 3사람을 뽑아서 한 줄로 세워볼게요. 오케이? 4사람이 있고 3사람을 뽑아서 한 줄로 세워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림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잖아. 맞지?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4사람이죠? 맞나?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고 4번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1번이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2번 또는 3번 또는 4번이 오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1번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 2번이 왔으면 세 번째 자리에는 3번, 4번이 오겠지. 맞습니까? 훈이 대답해봐. 이거 지금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그림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림이지. 맞나? 근데 아까 쌤이 알려준 정의에 따르면 몇 피 몇이야? 4P3이잖아. 맞습니까?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 거였잖아. 동의합니까? 오케이? 아, 그러면은 이제 그림 없이 대답해 볼까? 시우야. 5P3이면 왠지 몇 곱하기 몇 될 것 같아?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느낌 오지,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 NPR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큼, 세 개만큼 곱해져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 예로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여가면서 세 개만큼 곱해져 내려간다. R개만큼 곱해져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NPR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진이 존다 자꾸 N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여나가면서 R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 N, 그 다음에 얼마? N-1, 그 다음에 얼마? N-2. 요게 몇 개인 거야? R개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R개면은 저 끝에 이거 그냥 입에 붙여서 외우세요. N-R 플러스 1로 끝납니다. 알겠어? 해보면 압니다. 5P3 하면 얼만데? 5로부터 몇 개인데? 3개잖아. 그러면은 5, 4, 3이잖아. 근데 이 3이라는 수를 5와 3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떤 수다? 5에서 3 빼고 1 더하면 3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n 빼기 r 더하기 1까지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났을 때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문자로 나왔을 때 식변형 문제도 나오니까 요 끝에가 n-r 플러스 1인 거 외워 두세요. 알겠나? 그러고 나서
세훈이 대답해봐. 세훈아, 예? 쌤한테 배운 바에 의하면 여기서 수학자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야? 보고 싶다. 점점점점. 그치? 아유, 멋있어. 그쵸? 수학자들은 점점점 이런 불분명한 표현 존나 싫어합니다. 알겠어? 불분명한 표현 이런 거 싫어해. 그래서 점점점 이런 거 너무 쓰기가 싫어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아, 저 점점점 좀 안 쓸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래가지고 점점점을 안 쓰기 위해서 발명한 기호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입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 자,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고도 하거든요. 알겠어? n 팩토리얼의 정의는 뭐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내려가가지고 얼마까지 곱하는 거? 1까지 곱하는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마찬가지 n 팩토리얼도 만들어낸 이유가 이거야. 1987 해가지고 1987 해가지고 뭐 2, 1까지 가잖아. 끝은 1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점점점 보기 싫었던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끝은 1로 정해져 있는데 저거 저렇게 써야 돼. 아,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약속하자. 10하고 느낌표 딱 쓰면 알겠죠? 이거 읽어봐 그러면 내가 10 팩토리얼을 기대하고 읽어봐 이랬더니 어떤 새끼 10 이제 느낌표 미안. 시우 웃었네. 오케이. 한 명 웃었으면 됐어. 오케이. 점점점 보기 싫어서 팩토리얼. 그럼 그런 관점에서 가면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이 표현이 이제 점점점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팩토리얼을 이용하려 했더니 일단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곱해져야 쓸 수 있는 건데 어디까지 곱해져야 쓸 수 있는 건데 1까지 곱해져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저걸 1까지 내려볼게. 얘들아 이거 1씩 줄어드니까 하진이 자꾸 좋으니까 대답해봐. n-r 플러스 1 다음 칸 얼마겠어? 마이너스. 그쵸? n-r이겠죠? 맞나? 그렇게 해서 얘들아 얼마까지 간다? 1까지 간다고 할게. 그럼 똑같은 식에다가 분자에다가 n-r부터 1까지의 곱을 곱했잖아. 그럼 분모에다가 똑같이 n-r부터 해가지고 훈이 대답해봐. 제갈 훈. n-r 다음 수 얼마 오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n-r 마이너스 1에서 쭉쭉쭉 해서 2, 1까지 내려가겠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애를 곱해준 거야. 됐죠? 그럼 하진이 대답해봐. 분자 n부터 해서 1씩 내려가서 1까지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뭐 된다고? n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시후 분모 n-r부터 시작해서 1씩 내려가서 1까지 갔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n-r 팩토리얼 이렇게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은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1번이 중요하게 2번이 중요하게 1번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2번은 그냥 보기에 예쁠 뿐이야. 알겠어? 여러분들 만약에 뭐 10p3 이런 거 문제 나왔잖아. 그러면 1번식으로 하면 10으로부터 3개 해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 쓰는 사람이 있겠고 맞나? 또 2번 공식 해가지고 이거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10 빼기 3 7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1번이 좋겠어? 2번이 좋겠어? 예, 당연히 1번이 자명하게 쉬운 표현이고 직관적인 표현이잖아. 맞습니까? 2번을 계산해야 1번이 나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NPR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부터 R개만큼 곱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표현은 그럼 전혀 쓸모가 없나요? 아니야 나중에 이제 그 식 정리 같은 거 할 때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할 때 쓸모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포인트 요게 n-r 플러스 1로 끝난다는 거 외워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외워주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npr을 n으로부터 r개로 곱해 나가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팩토리얼에서 조금 특별한 애들 몇 개 한번 해볼 건데 첫째 이 중에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가자. npn은 쉽습니다. 얘들아 5p5 해봐라. 시우야 이 의미가 뭐냐? 5에서 그렇죠. 5로부터 5명 중에서. 의미야 다시 말해도 돼. 시작. 5에서부터 5개. 5에서부터 5개, 맞죠? 5에서부터 5개잖아. 그러니까, 5, 4, 3, 2, 1은 너무 자명한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5팩토리얼에 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네요.
맞습니까? npn을 n 팩토리얼이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기 이제 좀 낯선 게 0 팩토리얼이 1이라느니 np0이 1이라느니 이게 조금 어색하잖아. 맞습니까?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그 공식들이라는 게 있잖아. 수학자들이 역시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봐봐. 수학자들은 되게 깐깐해. 그래서 점점점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했잖아. 맞나?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표현을 어떻게 한다?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막 이렇게 이상한 기호, 애매한 거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 좋아해.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것도 경제성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공식으로 웬만하면 다 써먹고 싶어 해. 즉, 일반성을 가진 걸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일반성을 가진 걸 좋아해.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 p, r을 갖다가 뭐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뭐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넣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방금 npn은 자명이 얼마였어 얘들아? n 팩토리얼이었지. npn은 n 팩토리얼인 건 너무나 자명하게 이해하기 쉬웠지. 맞나? 근데 봐봐. 아까 이 사람들이 만든 공식에 의하면 봐봐 이렇게 된다. 위에서는 npn 금 공식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n 팩토리얼 분의 n-n 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결과물이 얼마인지 아는데 n 팩토리얼인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 이 공식이 이상해지잖아. 그럼 이 공식을 그럼 이제 선택은 이겁니다. 선생님, 0 팩토리얼 이런 거 없는데 했어요.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 이 공식은 언제만 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R이 N보다 작을 때만 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맞나? 근데 수학자들은 그게 싫은 거야. 족각 하면서. 뭐, 이땐 되고 저땐 안 되고 이런 거 나 너무 싫어해. 이렇게 된다. 언제나 되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얼마나 깡패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할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맞나? 그럼 수학자들이 선택하는 거는 그러면 R에는 이제 N보다 작은 수만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안 하고 조각 하면서 그럼 좋아. 앞으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해. 이래버린다. 알겠어? 깡패죠. 아무리 봐도 0 팩토리얼 1인 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우린 정의라고 함. 알겠나? 그냥 해 하는 게 정의야. 오케이? 나는 이 공식을 그냥 아주 범용적으로 편하게 써먹고 싶어. 알겠나? 근데 지금 이 공식 써보니까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런 이상한 모양 나와. 원래는 안 되는데 조까 그냥 0 팩토리얼 1을 앞으로 가정해. 그러면 내 공식 문제 없잖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럼 np0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을 정의하고 나면 np0는 이게 좀 재밌는 게 1이거든. 이건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경우의 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np0는 일단 저 공식에 넣자면 왜든 아까 배운 바에 하면 n 팩토리얼 맞죠? 나누기 n 빼기 0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되는데 1 되잖아. 맞나? 그렇게 하셔도 선생님 np0은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까 nprSM이 진짜 정의가 뭐라 했어? n명 중에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 했잖아. 은지야 10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훈이한테 훈아 10명 중에 한 명도 뽑지 말아봐 그러면 훈이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할까? 아니라니까 야 10명 중에 한 명도 뽑지 말아봐 네 안 뽑을게요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명 중에 0명 뽑는 경우의 수는 1이다. 그러니까 1로 납득해도 되고 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순열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순열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문자 숫자 막 섞여 있네. 그럼 쉽겠다, 그치? 시우야, NP2는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냐? 곱하기. 그쵸? n 곱하기 n-1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죠? 굳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2 팩토리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4배에, 서연아, NP1이면 당연히 얼마겠어? n이겠죠? 는 얼마? 28. 그러면은, 자연수기 때문에 대충 때려 넣어서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대충 때려 넣어서, 이거, 2차 방정식 되네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 곱하기, n 플러스 7 곱하기 n-4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n이 마이너스 7 또는 4인데, 하지나 n이 얼마인 건 너무나 자명해. 4인 건 너무나 자명하죠. 기본적으로 2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써먹을 건데, 경우의 수에서 써먹을 건데, 경우의 수에서는, 쌤이 우리가 순열을 설명해 줬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순열 잘 쓰지 마세요. 그냥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죠? 실전에서는 그냥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쌤은 처음부터 경우의 수는 웬만하면 다 보여줄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해라라고 했잖아. 맞죠? 여학생끼리는 이웃해라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는 것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이웃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해서 했다? 어떤 취급했다? 하나 취급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지만 사실상 남1, 남2, 남3에다가 여학생은 묶어서 봐버리면 총 몇 명인 거야? 총 4명이겠지? 맞습니까? 그 4명을 일단 한 줄로 세우면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4명을 우선 한 줄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그럼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4명을 한 줄로 세우면 4, 3, 2, 1 되겠죠. P 쓰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잖아.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봐봐. 여기 파란색이 지금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야. 빨간색이 뭐다? 여자 둘을 묶어 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총 몇 사람 있는 거야? 4사람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봐봐.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4사람. 처음에 4사람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몇 사람 올 수 있는데? 3사람, 2사람, 1사람이잖아. 하진 지금 그림으로 표현된 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식으로 나타내면? 4팩토리얼 가지죠. 4팩토리얼.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야. 알겠나? 그럼 이거 24가지잖아. 뭐가 24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면 24개 나온다고. 이해됐어? 쌤, 근데 거기다 2를 곱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얘들아, 지금 이 상황, 출제자가 딱 원하는 상황이야? 아니잖아. 아직 누구 안 세웠어. 누구 안 세웠어. 여학생 둘은 아직 안 세웠잖아. 얘들은 묶여져만 있잖아. 실제로 안 세웠잖아. 그러면은 이 묶음 안에서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 이 묶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봐봐. 지금 이 상황을 예로 들면 이거 지금 에블바리 이거 지금 몇 가지야? 이거 아까 24가지 중에 몇 가지야? 이거 24가지 중에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우리 지금 한 가지로 센 거잖아, 이거. 맞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학생을 자리를 풀어버리면 봐봐. 이거 지금 아까 남1, 남2, 남3 묶음이었잖아. 남1, 남2, 남3 묶음이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한 가지잖아. 근데 이 안에서 여학생들이 자리를 바꾼다는 말이 이 말이야. 남1, 남2, 남3, 여1, 여2일 수도 있고. 맞나?
남1, 남2, 남3, 여2, 여1일 수도 있잖아. 여학생들이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여1, 여2일 수도 있지만 여2, 여1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렇게만 따졌을 때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야. 24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아니잖아. 여학생들은 묶음으로 있길 바라진 않아. 이웃하라 그랬지 묶으라고 하진 않았거든. 맞나? 그럼 이 안에서도 보면 어때? 아까는 남1, 남2, 묶음, 남3이었잖아. 맞죠? 아까는 남1, 남2, 묶음, 남3이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때? 남1, 남2, 여1, 여2, 남3일 수도 있고 남1, 남2, 여2, 여1, 남3일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 그니까 방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하진이 대답 이 한 가지가 최종적으로 몇 가지 되더라? 2가지 되더라. 서연아 맞나? 요 한 가지가 최종적으로 몇 가지 되더라? 2가지 되더라. 이해됐어? 그럼 최종 경우의 수는 근데 밑에 있는 다른 애들도 다 2가지씩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요런 그림처럼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일단 남자 세우 일단 4명 세우고 4패 그 안에서 여자 바꿔라는 게 이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체화 안 되는 수밖에 없어. 한번 직접 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쌤은 진짜 이게 직접 보여주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세상이 좋아져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번에는 아까 이웃하라 문제는 결국 어떻게 했다? 하나로 보고 맞죠? 하나로 본 다음에 나중에 나눴고 이번에는 이웃하지 마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웃하지 마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암기 포인트인데 외워놓은 사람 없나요? 제 경우에서 이웃한 그거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하지 마라 어떻게 하니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 많거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뺀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입니다. 하지 대답. 사이에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웃하지 마라는 얘들아 사이에 배열하라. 알겠죠?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사이에 배열해. 다른 애들 먼저 세워놓고 사이에 배열해. 오케이? 그럼 뭔 소리야? OEA 얘들 빼놓고 먼저 배열해. K랑 R을 배열하는 거지. 그럼 K랑 R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죠. KR 아니면 RK잖아. 일단 KR이라 치자. 맞죠? KR이라 치자. 그럼 이제 자리가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잖아. 그럼 3개 자리에 3명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야? O도 올 수 있고 E 올 수 있고 A도 올 수 있잖아.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면 다시 K랑 R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사이사이에 얘들 나열하는 경우가 3, 2, 1가지. 이렇게 돼서 6, 2, 1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직접 더 구체적으로 쌤이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누구 먼저 세워야 된다? KR 먼저 세워야 되잖아. 맞죠? KR 먼저 세워야 돼. 그 다음에 빈 공간 확인하는 거죠. KR 세웠더니 맞죠? KR 세웠더니 이렇게 3개의 빈 공간 여기 3개의 빈 공간이 나왔잖아. 마침 빈 공간도 3개 문자도 3개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야? 빈 공간에 얘들을 배치하는 거지. 맞나? 배치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 봐봐. KR 있는데 OEA로 올 수도 있고 OAE로 올 수도 있고 EOA로 올 수도 있고 EAO로 올 수도 있고 AOE로 올 수도 있고 AEO로 올 수도 있잖아. 맞나? 그게 몇 가지? 6가지. 그럼 아까 우리가 쌤이 보여준 식 뭐였어? 둘 먼저 세우고 2 곱하기 셋을 세운다. 3팩토리알 그랬잖아. 맞나? 여기서 말하는 2는 뭐야? 이거 2죠. 지금 봐봐. 수영도가 이번에는 세로로 그려졌을 뿐 다를 바 없잖아. 수영도가 처음에 2개로 가지 뻗어갔잖아. 맞나? 2 곱하기 그 다음에 3팩토리알 얼마인데 6이잖아. 맞나? 그 다음에 6개로 가지 뻗어지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6 해가지고 전체 개수는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해 잘 되지? 맞나? 이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하는데 못하면 그게 사람이야?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자리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릿수.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너무 쉽겠죠?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 다음에 얘들아, 쌤 봐봐. 지금 푸는 거 보면 순열 쓰고 있어. 그냥 곱셈 쓰고 있어. 그냥 곱셈 쓰고 있죠. 순열은 실전에서 쓸 일 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세 장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뭐 어떻겠습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훈이 대답.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여기서 중요한 게 은지야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게 몇 개? 4개죠. 왜? 100의 자리에 0 못 쓰였지만 10의 자리부터는 0 쓸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서연아 1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것도 쌤이 눈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지금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놨네. 이렇게 그려놨네. 시작. 100의 자리가 0일 때는 경우의 수가 없죠. 맞나?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있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센스 있게 봐야 되는 게 당연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봐도 어때? 경우의 수 각각 어때? 각각 어때? 얘들아 대답해줘야지. 1일 때 경우의 수랑 2일 때 경우의 수랑 3일 때 경우의 수랑 4일 때 경우의 수 보면 요 밑에 수의 배열은 달라져도 개수 자체는 변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거는 수학적으로 우리는 대칭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집중. 지금은 수용도를 덜 그려놨는데 봐봐 얘들아 이게 다 같다는 뜻은 1일 때 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는 곱하기 얼마 하면 답이란 소리겠어. 4 하면 답이란 소리겠지. 1 왔을 때나 2 왔을 때나 3 왔을 때나 4 왔을 때나 똑같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 왔다 치고 보니까 1의 자리에 4개 맞죠? 10의 자리에 4개 1의 자리에 3개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이 왔다 가정했을 때 경우의 수가 훈이 이거 그림 보고 대답 곱셈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이잖아. 맞죠? 이게 4 곱하기 3인데 하지나 똑같은 게 몇 개라서? 똑같은 게 4개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사전식 배열 문제인데 자 이런 거 자 1, 2, 3, 4, 5를 한 번씩 쓰는데 44,000보다 큰 개수는 어떻게 큰 수의 개수는 몇 개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맞죠? 이런 거는 어떻게 크게 뭉개서 가는 겁니다. 크게 뭉개서 가는 거야. 스타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1로 시작하는 거 셀 필요 있어? 우리 지금 얼마보다 큰 거 찾고 있다? 43,000보다 큰 거 찾고 있잖아. 맞죠? 43,000보다 큰 거 찾고 있잖아.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어? 여기서 출발해야지. 맞나? 4로 시작한 거 출발해야지. 그 다음 얘랑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다 필요 없어 애들. 맞나? 근데 4, 3으로 시작하는 거 세면 되잖아. 근데 센스 있게 4, 3으로 시작하는 거 셀 때 멍청하게 시리 4, 3, 1, 2, 뭐 5, 4, 3, 1, 5, 2 이런 디테일 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4,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몽땅 다 43,000보다 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4, 3으로 시작하는 수의 전체 개수를 세면 되겠네. 동의합니까? 그러면 제갈 훈씨 은지 대답해보자. 4, 3으로 시작하고 뒤에 3개 남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숫자 몇 개 가능하겠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3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2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4, 3으로 시작하는 수는 토탈에서 몇 개다? 6개다. 6개라는 사실만 알면 되지. 그 6개가 각각 얼마인지는 알 필요가 없죠. 맞나? 그래서 4, 3으로 시작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고 3팩토리얼계에서 6개. 그럼 우리가 대칭성을 생각하면 하지나 셀 거 없이 이거 몇 개겠어? 4, 5로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몇 개겠어? 뭘 고민을 해? 이게 방금 6개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몇 개겠어? 6개겠지. 맞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얘는 왜 화살 안 뻗어가요 얘들아? 봐봐. 얘들은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애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갖춰야 될 감각이 대칭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봐봐.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거 6개였지. 이거 6개였지. 이거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면 몇 개겠어? 6개겠지.
맞나? 이거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면 몇 개겠어? 6개잖아. 그럼 이거 총 몇 개야? 24개지. 맞나? 이해됐어? 그러면은 4로 시작하는 게 토탈 몇 개인 거야? 24개인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5로 시작하는 것도 토탈 몇 개겠다? 24개겠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5 써놓고 여기니까. 맞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1개 해서 24개 해도 되겠죠. 그럼 큰 수를 모두 세라 했으니까 이제는 합의 법칙 그냥 세면 되죠. 보이는 대로 요 초록색 부분만 다 세서 더하면, 누적해서 더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 24 플러스 12 해가지고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아씨, 너무 행복하네. 경우의 수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보여줬던 그 동태 눈깔이 하나도 모르겠다는 그 표정이 오늘은 없네. 그치? 보여주는데 모를 수가 없죠. 계속 가봅시다.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서연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순열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순열이라 하고 NP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하진이 NPR 공식은 n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작아지는 수를 1씩 작아지는 수를 몇 개 곱하는 것이다? r개 곱하는 것이다. 시후 외우자. 그렇게 곱해 나가면 제일 끝에 얼마 오더라? 그쵸? 플러스 1 오더라. 여기까지 외워줘. 그 다음에 서연 0팩토리얼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근데 이거는 뭐였다 얘들아? 정이다. 알겠죠? 공식의 일반성을 위해서 그냥 1이라고 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은지야 이웃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뭐로 보고 배열한다? 처음에는 이웃하라는 문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보고 맞죠? 묶음으로 보고 배열한 뒤 묶음 안에서 순서로 곱해준다. 아까 그림으로 봐서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서연이 어디에 배열한다?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 사이사이에. 알겠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한 뒤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 경우의 수 계산할 때 NPR을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